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하이빌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부동산 콜센터 TV입니다. 오늘은 작년 12월 24일 고시된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행지침은 용인 플랫폼시티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의 모든 건축행위에 대한 지침으로 건물의 외관과 색상, 주야, 경관 등의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기에 각 용지별로 해당 지침을 참고한다면 용인 플랫폼시티가 어떠한 모습으로 개발될지에 대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행지침과 유사한 타 지역 건축물들의 사진을 예로 들며 시청자분들께서 알기 쉽게 풀이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단독주택용지의 위치도입니다. R1, R2, R3, RB1, RB2 이렇게 5블록으로 나누어져 공급될 예정입니다. R1과 R2 단독주택 블록은 대림 이편한 세상 1차 주변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본 위치와 구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드론 사진상 현장의 모습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R3, RB1, RB2는 석성로를 따라 광교로 넘어가는 길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본 위치와 구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드론 사진상 현장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주택용지는 R1부터 3, RB1, 2, 두 가지 용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간단히 구분 짓자면은 R블록은 다가구나 상가주택, RB블록은 2층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단순히 분양받아 입주하는 것이 아닌 토지주 입장에서 건축계획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허용치의 최대한을 이용한다는 가정하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획지의 경우 기본 1개의 획지를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 연접한 2개의 획지를 합병하고 합병된 획지를 재분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획지를 합칠 일은 사실상 드물겠습니다. 블록형 획지는 획지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블록부터 확인해보자면 R블록의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 이하입니다. 높이는 필로티 포함 4층 이하이며 건축한계선은 1m, 허용가구수는 주거전용 시 7가구 이하, 상가 포함 시 5가구 이하가 되겠습니다. 단독 다가구로 주거전용으로 건축을 하거나 1종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을 1층 및 지하층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가층은 주택가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가 면적은 건물 연면적의 40% 이하로 해야 하며 지하층을 주거나 교육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거 전용으로 활용 시에는 1층 전체를 필로티로 하여 주차장으로 설치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어떤 형태의 가구든 1가구 1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주거 전용 시 이와 같이 건축해야 한다는 것이고 1층의 상가를 건축 시에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상가주택처럼 건축하면 되겠습니다. RB블록의 경우 R블록과는 기준이 확연히 다릅니다.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 높이는 필로티 포함 2층 이하, 허용가구수는 2가구 이하까지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건축한계선은 따로 없습니다. RB블록의 필로티 건물을 지을 일은 거의 없을 것이고 가족끼리 2가구가 살 용도가 아닌 이상해야 대부분 1가구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RB블록에 건축될 만한 단독주택의 예는 이와 같겠습니다.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와 형태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자연재료를 사용해서 색상은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난잡한 형태로 비효율적으로 짓지 말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바닥의 높이는 인접도로에서 15cm 이하로 단차를 주며 1층이 상가일 시 장애인 경사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1층의 층고는 4.5m 이하, 2층 이상의 층고는 3.5m 이하인 것으로 볼 때 4층 건물 기준 15m를 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지붕과 같은 경우 경사도는 10대 3 이하로 짓되 물탱크나 계단실 등의 설비 시설물들은 돌출되지 않게 지어야 합니다. 경사지붕에는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에서 실외기나 안테나 등 실외 구조물을 설치할 수는 있으나
잘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담장의 경우 상가주택은 담장 설치는 불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 허가를 받았을 시에는 담장 높이는 1.2m 이하로 외관을 해치지 않는 조화로운 담장만 허용됩니다. RB구역의 경우 담장은 거의 대부분 설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다가구 주택 건축 시 자전거 보관소는 필수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인구가 많아지고 자전거를 계단에 적치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둘 만한 정보겠습니다. 각 구역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용지는 용적률에 따라 A1, B1부터 B4, B5와 S12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본 각 구역의 위치는 이와 같습니다. 드론 사진상 현장의 모습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A1과 B5는 광교로 넘어가는 석성로변에 있습니다. B2와 B3는 현대홈타운을 기준으로 왼편에 있으며 S1과 S2는 하나생명 연수원 부지의 좌우에 위치해 있습니다. B1과 B4는 플랫폼파크와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동주택용지의 건폐율은 60% 이하로 모두 동일하고 용적률에 따라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용적률 180% 이하는 A1, 200% 이하는 B1부터 B4, 230% 이하는 B5와 S12가 있습니다. A1과 S1은 층수 제한이 10층 정도로 되어 있는데 도로소음의 영향이나 학교시설 일조권 확보, 스카이라인과 자연경관 조망에 따라 층수 제한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20층 정도 되는 아파트들의 경우 건폐율은 20% 정도, 용적률은 180에서 220% 정도로 지어지기에 공동주택용지의 아파트 밀집 정도는 일반적인 아파트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시티 인근 구축 아파트들의 경우 삼성레미안 1차는 건폐율 13%, 용적률 193%이며 바로 옆 블루밍 아파트의 경우 건폐율 21%, 용적률 222%입니다. 아파트의 외관 디자인의 경우 가장 최근에 준공된 이편한 세상 구성역 플랫폼시티와 비슷한 디자인일 것으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공동주택용지 블록별 정보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A1 블록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분양이 이루어집니다. A1 블록의 경우 통합임대 형태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공급되는 장기임대로 보입니다. S1 블록의 경우 선택형 임대로 지정되었는데 일정 기간 거주 후 분양 전환을 하는 임대 형태로 보여집니다. 공공주택 건축 부분 시행 지침의 세부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B1, B2, B4의 35m라는 지침이 정해졌습니다. 예시를 보면 바로 이 부분에 35m 폭의 부대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아파트 전면도로변 단지 출입구에 배치되어야 하며 이용상 불편이 있을 경우 분산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용지 내 아파트들의 층수는 획일적이지 않게 자연경관 및 일조 환경 등을 감안해서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편한 세상 용인 플랫폼시티 아파트가 이러한 기준이 적용된 아파트로 보입니다. 아파트의 외관 같은 경우 획일적이고 단순한 디자인보다는 입체적인 형태와 색채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주변 경관과의 조화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1층의 경우 사실상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겠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필로티 구조를 권장하고 있고 최소 5m 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필로티 구간에는 사진 예시와 같이 각종 주민 편의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옥상의 지붕 형태와 같은 경우 옥상 설비는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경사지붕의 형태를 우선 적용하지만 평지붕의 경우 옥상을 녹화하여 입체적인 녹지를 조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사지붕의 경우 최상층은 다락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담장에 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개방감 확보를 위해 담장 설치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저차로 인한 안전 문제가 있을 시 허가 여부에 따라 1.2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친환경 자연 소재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아파트들이 담장을 설치해서 외부인의 보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쓰레기장이나 분리수거장의 경우 지하 1층에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수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4m 이상의 유효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지침 중에 눈에 띄는 내용은 차량 승하차 공간 및 대기 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 예시는 이와 같은데 호텔 프론트 앞 공간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차량 승하차 공간이 좁지만 않다면 주민 편의 증진 및 인접도로 불법 주정차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용지와 같은 경우 세부적인 지침들이 잘 마련되어 있고 건설사들도 각 블록마다 최상의 결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아파트의 질적인 면에서는 딱히 우려스럽진 않습니다. 유일한 걱정은 분양가가 얼마나 비쌀지입니다만 단순히 아파트만 지어지는 것이 아닌 전반적인 인프라가 함께 조성되고 직주 근접성도 확보될 것이기에 어느 정도 높은 분양가에도 결국 완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동주택용지에 반해 단독주택용지는 좀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RB구역의 경우 1층이 주택용도로만 정해져 있어 주변 녹지와 조화로운 전원주택형 단독주택지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R구역의 경우 주거 전용이 아닌 1층의 상가가 건축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주차난 및 단지 미관에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모습의 단독주택단지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기대였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주거 전용으로 지었을 시 1층이 필로티라는 점은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어느 정도 외관상 단점은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상가가 들어올 것을 예상해 본다면 조용한 단독주택지를 찾는 분들께서는 실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분석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준주거용지와 주상복합지에 대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